안녕하십니까, 박준철입니다. 사실 제가 원래 커리큘럼 영상 같은 거는 안 찍는데 이번에는 뭐 추가된 커리큘럼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내년 커리큘럼, 그러니까 올해 7급 커리큘럼부터 내년 커리큘럼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뭐 간단하게 중요한 내용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소방단기 그리고 공무원 공단기에서 행정법을 강의하고 있는 박준철입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잘 아실 거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제 소개하는 게 제일 부끄럽습니다. 자, 먼저 7급 커리큘럼인데요. 7급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행정법 총론인 부분과 플러스 강론이라 그래서 들어가요. 이 강론이라는 게 뭐냐 하면 개별 행정법입니다. 총론은 전체적인 부분들을 다 공부하는 거라면, 그러니까 모든 행정법의 공통된 원리를 공부하는 거라면, 강론은 개별적인 내용들의 법들을 따로 봐요. 경찰행정법, 환경법 이런 식으로 그 내용들을 따로 보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개별행정법이라 그래서 강론이라 그러고요. 특히 최근에는 강론 부분에 지방자치법과 정부조직법을 포함시켜서 보기 때문에 거기까지를 우리가 강론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강론 내용들은 양은 많지는 않습니다. 양은 많지는 않고, 그리고 그 문제도 뭐 창조적으로 크게 내기보다는 조문들 위주로 내고, 그리고 출제된 부분들, 그러니까 기출 위주로 내기 때문에 강론 부분들은 기출 문제 위주로 공부를 하시는 게 사실은 제일 좀 바람직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이 강론은 지금 올해 그 7급 시험이 국가직 같은 경우는 10월이고요. 10월이고 지방직은 11월로 예정되어 있거든요. 물론 국가직은 1차 시험으로 피셋이 들어가서 그거는 거전에 칩니다만은 필기 시험은 10월이고, 그리고 지방직은 11월이기 때문에 강론은 좀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론은요, 총론처럼 막 이론을 꼬아내거나 아주 복잡한 내용을 묻지 않기 때문에 미리 공부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강론은 이 총론보다 양이 많이 적어서 저도 수업도 한 7회 정도? 그 정도로 해서 끝낼 겁니다. 6, 7회 정도로 끝을 낼 건데, 강론에 있어서는 크게 이론과 그리고는 이제 기출문제, 물론 총론 부분은 9급, 7급 공통되니까 따로 말씀드리지를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론 이론 강의는요, 강론이 들어가는 시험들이 바로 이른바 7급 시험, 그리고 국회 8급 시험, 그리고 소방간부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서 강론의 이론과 기출 문제들, 그리고 강론에 관한 판례들을 기본서로 강의를 하는 것이 이제 6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6월에 예정되어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한 6, 7회 정도, 6, 7회 정도에서 20강 내외로 촬영이 될 겁니다. 이게 강론에 대한 이론 강의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강론 기출문제 강의가 있습니다. 강론 기출문제 강의가 있는데, 이 기출문제 강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론은 출제된 부분에서 계속 반복되는 성향이 좀 강하거든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정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특히 강론은 아주 지엽적인 것에서 내게 되면 조문들이 있죠, 그죠? 무슨 국민건강보호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깊은 조문을 내게 되면 사실은 어차피 이거는 그냥 그 찍기 시험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출제자들도 피하는데, 만약에 혹시나 그런 문제가 나오더라도 그 부분들은 뭐 어차피 그냥 틀리라고 내는 문제니까 사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강론은 국가직 7급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총 행정법 시험 문제가 25문제입니다. 7급은 25문제인데 그중에 강론이 5문제 정도 나오고요. 지방직은 강론 비중이 조금 더 높습니다. 강론 비율이 더 높은데 어쨌든 이론을 통해서 얻은 지식들을 문제를 통해서 활용하는 기출문제 정도로 정리를 하시면 뭐 이 총론처럼 무슨 뭐 단원별 문제, 그리고 또는 예상 문제, 봉투 모의고사 이런 것들까지는 준비를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기출 강의가 8월에 예정되어 있고, 이거는 한 이제 10강 내외, 그러니까 2, 3회 정도로 끝을 내도록 할 겁니다. 자, 이제 2025년 대비 써니 행정법에 대한 기본 커리큘럼을 말씀을 드리면요. 먼저 작년까지 없었던 강의가 하나 신설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 행정법으로 초대라는 입문 강의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근데 입문 강의는 이 기본서의 내용을 가지고 훑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책으로 용어에 좀 더 여러분들이 행정법이라는 과목에 대한 용어, 낯선 용어에 익숙해지고, 그리고 행정법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리고 어떤 식으로 출제되느냐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미리 어느 정도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새롭게 신설한 과목이
행정법으로의 초대라는 입문 강의입니다. 그래서 입문 강의를 5월에 시작을 할 겁니다. 5월에 시작을 해서 6월까지 해서 몇 회 안 하고 이렇게 끝을 내는 강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아무리 강조드려도 지나치지 않은 기본 강의, 기본서로 하는 기본 강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통 우리가 올인원이라고 하죠. 그죠? 그리고는 이제 핵심 집약 강의가 있습니다. 핵심 집약 강의는 이 기본서 내용들이 지금 보시다시피 기본서 내용들은 이 기본적인 내용들을 기출문제와 그리고 판례들을 다 다루고 있기 때문에 한 이 정도 분량이 됩니다. 이 정도 분량이 되는데 근데 분량에 너무 얽매이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책에는 복습을 위한 여러 요소가 들어가 있어서 기본서 내용들은 어차피 이렇게 앞부분에 가장 요약된 부분들로서 모든 강, 40강을 기준으로 책이 만들어져 있는데 모든 강의 이렇게 앞부분에는 이 강의는 이런 걸 봅니다라는 전체적인 요약들 그리고 각 강의 끝나고 날 때는 또 이렇게 개념 확인이라는 문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문제를 또 빼고 나면은 그리고 중간중간에 문제들을 빼고 나면 양이 뭐 이거보다는 줍니다만은 그래도 기본 강의는 어느 정도 문장을 풀어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정도 분량이 있고요. 핵심 집약 강의는 이거를 압축한 강의로서 올해 개편이 될 겁니다. 크게 개편이 되어서 핵심 집약 강의는 지금과 같은 형태가 아닌 좀 더 수험 적합 형태로 나올 텐데 어쨌든 기본서보다 훨씬 더 줄어든 내용들 바로 이론과 관련된 기출 문제들을 이런 것들을 수록을 하게 될 텐데 지금 내용으로 치면 핵심 집약은 이론편은 한 3 40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으로서 기본서랑 비교하면 매우 작은 양이죠. 그 강의를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는 이제 또 아무리 강조드려도 지나치지 않은 부분, 기출문제죠. 그죠? 기출문제. 그러니까 이미 출제된 부분들. 행정법은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공무원 시험 과목과 달리 제일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제일 범위가 정해져 있어서 요 범위에서 문제를 내게 되는데 기출문제는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드려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게 기출이 되었기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하기 때문에 기출이 되었거든요. 중요하기 때문에 이미 출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들이 뭔가를 정리하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정리하다 보면은 사실은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형태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되고요. 그리고 이게 끝나고 나면 이제 내년이죠. 내년 1월부터는 단원별 모의고사 그리고 동형 모의고사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가 가장 기본적인 전체적인 커리큘럼이라면 중간중간에 들어가는 강의가 이른바 복습 강의로서 오답 노트라는 게 있습니다. 오답 노트는 이 정도 분량으로서 역시 또 행정법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을 이 OX 형태로 이렇게 질문하고 답하고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출제된 부분들 중에서 또 가장 빈출이 되는 부분들 그리고는 또 출제가 되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예상되는 부분들을 집어넣은 또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가 복습 강의로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핵심 집약 강의는 올해 시작을 하지만 내년 2025년에는 또 이거를 빠르게 돌리는 핵심 집약 2분의 1 강의, 4분의 1 강의를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핵심 집약 2분의 1 강의, 4분의 1 강의인데 그거는 이제 아무래도 핵심 집약의 기본 강의는 설명을 좀 풍부하게 한다면 2분의 1과 4분의 1은 그것보다 설명을 좀 줄여서 어떤 딱딱 키워드만 뽑아서 하는 강의가 4분의 1이 될 거고요. 그거보다는 조금 더 설명이 들어가는 강의가 2분의 1 강의가 되겠죠. 그리고는 이제 테마 강의로서 무료 강의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행정기본법이라는 2021년에 제정이 되어서 2023년에 모든 조문들이 시행되고 있는 행정기본법 강의 얼마 안 됐죠. 그죠? 얼마 안 됐지만 이 법은 무조건 한 문제 이상 나오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기본 강의에 다 설명을 하지만 한 번 더 뽑아서 설명을 하는 행정기본법 강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는 고전에 이제 또 개인정보법도 강의를 할 겁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법은 행정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약간 특별한 법이에요. 근데 행정법 시간에 다루고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은 따로 떼어내서 조문 설명을 드릴 겁니다. 뭐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 수 있는 거 있죠. 그죠? 여러분들의 정보를 누군가가 유출해 가지고 또는 뭐 보험회사에 팔아서 결혼정보회사에 팔아서 또는 대부업체한테 팔아서 원치 않는 문자가 오는 거 있죠. 그죠?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게 개인정보보호법 강의가 될 거고요. 그리고
특이하게 올해 국가직 9급에는 나오지는 않았지만 최신 판례라는 게 있습니다. 최신 판례는 뭐냐 하면 내년 시험을 대비한 최신 판례는 올 2024년 12월까지 나오는 판례예요. 그러니까 2024년 12월까지 나오는 판례니까 당연히 2024년 기본서에는 수록되어 있지는 않겠죠. 않으니까 그거는 따로 떼어내어서 2025년에 최신 판례 강의를 할 겁니다. 뭐 그중에서 이제 한 해만 해도 행정법 판례가 얼마나 많이 나오겠습니까? 근데 그중에서 시험 관련해서 아셔야 될 것 뭐 30개 안 되게 뽑아서 강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 강의도 이제 테마 강의로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는 이제 고득점 특강이라 그래서 기본 시간에 봤지만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어려운 부분들. 어려운 부분, 이론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은 이론 시간에 설명을 다 했지만 따로 그 부분들만 모아서 하는 강의가 고득점 특강입니다. 근데 이런 테마 특강은요, 전부 다 무료 강의로 개설이 되고 무료 강의로 홈페이지에 올라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강의들은 그때그때, 그러니까 출제 비중은 높지는 않지만 꼭 알고 가셔야 될 강의들. 그래서 이런 강의들은 하루에 뭐 개인정보법 같으면 한 2시간 하거든요. 행정기본법 1시간 좀 넘게 합니다.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굉장히 짧은데 그래도 어느 정도 알고 가셔야 되는 부분들은 고날에 바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거니까 이 부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하나하나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 행정법으로의 초대라는 이 책은요. 표지부터 기존의 행정법 책과는 좀 다르게 제가 표지를 만들었는데 표지도 그렇고 이 책 내용도 그렇고 이 완전히 없는 내용들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딱딱한 그 행정법 내용들을 우리가 일상적으로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로서 그냥 풀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풀어 설명을 드려서 뭐 중요한 주제, 우리 교재가 총 40강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토픽을 45개를 뽑았어요. 그러니까 45개를 뽑아서 기존 교재에 있는 강마다 중요한 주제들을 이론적으로 살펴볼 수 있게, 그리고 이게 실생활에서 어떻게 문제가 되는지, 그리고 낯선 용어들이라는 건 뭔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마지막에는 이와 관련해서 시험에 출제된 문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까지 살펴보는 형태로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파트가 이렇게 개념, 용어의 정리, 그리고 이와 관련 사례 검토, 그리고는 이제 이 해결책과 그리고 관련된 기출문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용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 내용들을 보시면요, 이 기본서 이 내용들은 이해하려면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이 앞부분 이해하면 또 뒤로 넘어가면 뒷부분 이해하면서 앞부분 까먹고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 책 자체는 문체도 되게 읽기 편한 문체로 서술을 했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술술 읽으시면서 이게 법학의 기본 용어구나. 이런 것들을 일반법이라 그러는구나. 이런 부분들을 중과실이라 그러는구나. 이런 게 무효구나. 이런 게 허가구나. 이런 것들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하에 만든 책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입문 강의로서 시작을 할 겁니다. 5월에 시작을 할 겁니다. 근데 이 입문 강의는요, 입문이라는 용어를 사실 제가 안 쓰려고 했던 게 뭐냐면 이 책은 오히려 그냥 기본서를 1회독 하신 분들, 한 번 강의를 들으신 분들이 뭔가 이렇게 머릿속에 지식들이 뒤죽박죽 섞여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차라리 이 책을 보시면 이게 그 내용이었구나, 이게 이 뜻이었구나 라는 것들을 오히려 더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 입문 강의라기보다는 기본 강의라는 표현을 좀 더 저는 선호하는데, 어쨌든 이 강의가 행정법으로의 초대라는 책이 되고요. 강의도 얼마 안 할 겁니다. 한 30강 안 되게 할 겁니다. 이거는 이제 5월 22일 개강을 해서 조만간에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올인원 강의인데요. 올인원 강의라 그래서 이 책은 기본서로 하는 강의가 되는데, 이 기본서 내용들을 보시면 판례 이론들이 이렇게 다 들어와 있습니다. 판례 이론들이 들어와 있고, 이 이론들 관련해서 문제들이 또 다 여기에 보조단에 다 들어와 있어요. 기출문제들이. 그래서 기출문제들을 보시면 여기 번호가 있죠. 이 번호가 본문에 있는 번호랑 매치가 돼요. 그래서 복습을 하실 때는, 저는 여러분들에게 복습하실 때는 본문 말고 문제로 복습하시는 걸 더 권하거든요. 그래서 문제로 복습을 하시다가 이게 뭐였지 싶으면 본문을 찾아보는 형태로 복습을 활용을 하시면
이 기본서 한 번 읽고 한 번을 수업을 듣는 것만으로 저랑 같이 수업 듣고 그리고 저와 같이 문제를 푸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문제만 한번 보시면 그냥 수업 한 번 듣는 것만으로도 삼회도 가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이 판례들 관련해서 문제들이 지금 여기에 다 나열되어 있죠. 근데 다 일일이 넘버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기가 매우 편할 겁니다. 매우 편할 거고 그리고 아까 제가 각 강 앞에 이렇게 개관이 있다는 말씀드렸었는데요. 이 부분들은 우리가 보여줄 내용들을 이렇게 요약해서 정리한 거예요. 근데 이 부분들은 오히려 초심자들보다는 1회독 이상한 분들이 복습으로 활용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다만 이제 필수 개념 확인이라 그래서 그 강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1회독을 하시더라도 첫 순환 때라도 복습을 하시면 아 이게 이 단어가 중요하구나. 이 단어가 키워드구나. 이 단어가 핵심 키워드구나. 제가 수업 시간에 키워드 강조를 많이 말씀드릴 거예요. 이 단어가 핵심 키워드구나 라는 것들을 조금 더 익숙해지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저와 같이 잘 활용하시면 기본 강의만 모든 강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 그러면 기본 강의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이 강의를 듣고 나면 여러분들이 그 다음엔 여러분들 학위에 따라 달려있을 정도로 중요한 강의가 기본 강의가 되겠습니다. 기본 심화 강의가 되겠죠. 그 다음으로는요. 이 핵심 집약 강의인데 재시생들 그러니까 이미 한번 기본 강의를 들었었던 분들 중에서 좀 실력이 되어 있는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근데 재시생이라 그래서 모든 베이스가 똑같지는 않습니다. 재시생이라 그래도 아깝게 떨어지신 분들도 있고 점수가 좀 많이 차이나게 떨어지신 분들이 있을 건데 그런 분들은 바로 이 핵심 집약 강의로 점수가 아깝게 정말 어느 정도 실력이 되어 있는 분들은 이 강의로 집약으로 바로 시작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 강의를 듣고 나신 분들도 아 이제 나는 좀 더 핵심적으로 요약을 통해서 정리를 하겠다 싶으신 분들은 이 핵심 집약 강의를 들으시면 될 겁니다. 근데 최근에 여러분들이 점점 더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복습을 할 때 양 많은 책들에 대해서 좀 부담을 가지시기 때문에 수업을 듣는 걸 말고 최종 복습을 위해서 그러니까 시험을 앞둔 한 달 정도 있죠. 그죠? 시험을 앞두고 한 달 정도 또는 2달 정도의 마무리를 들어갈 때는 핵심 집약이 여러분들에게 훨씬 마무리할 때는 도움이 되실 겁니다. 7월에 수업을 들으실 때는 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제가 누누이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수업을 들을 때 공부를 하실 때 7, 8월에 공부를 하실 때 4월 시험을 전제로 하고 또는 3월 시험을 전제로 한다 그러면요. 3월이든 4월이든 시험을 전제로 한다 그러면 내가 7월에 공부할 때는 양을 늘리는 것이 가능한가? 충분히 가능하죠. 영어도 이것저것 풀어볼 수도 있고 국사도 별의별 참고 서적도 다 볼 수 있고 행정법도 그냥 하나하나 본인 스스로 말이죠. 어떤 수험생들은 대법원 홈페이지 들어가서 판례 검색하고 있는데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건 인간의 심리니까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요. 자, 지금 내가 시험을 한 달 앞두고 있다. 여러분 그렇게 보신 거 정리되시겠습니까?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시험을 앞둔 시점을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하신다는 생각을 하시면 좀 더 요약집 강의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핵심 집약 강의도 재시생들뿐만 아니라 초시생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강의라고 확신합니다. 그 다음은요. 기출문제인데 기출문제는 기출문제 내용들을 보면 최신 기출문제부터 시작해서 문제들이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해설이 상세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해설이 상세하게 들어가 있고 그리고는 이 관련된 기출문제들을 또 한꺼번에 모아서 정리를 해뒀어요. 그래서 기출문제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실 때 중요한 부분들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같은 판례들이 있죠. 그죠? 똑같은 판례가 중요한 판례는 여러 번 나올 거 아닙니까? 여러 번이 뭡니까? 1년에 몇 번 나올 거고 10년 동안 치면 수십 번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판례들은 앞부분에서 상세하게 소개를 했으면 뒤에는 이제 간략하게 요약 정리를 하는 형태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해설은 이렇게 상세하게 해설이 되어 있는데 기출문제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강조드려도 지나치지 않는 형태니까 기출문제 강의도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물론 뭐 혼자 책을 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잘 정리된 잘 정리된 문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 있죠. 잘 만들어진 문제를 푸는 것은 정말 공부에 도움이 된다. 근데 그 잘 만들어진 문제가 기출문제다. 그래서 기출문제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오답노트 강의인데, 오답노트 강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출 중에서 빈출되는 부분들, 그리고는 출제되지 않았지만 나올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모아서 분량 자체가 뭐 150페이지 정도 됩니다. 이렇게 150페이지 정도 되는 것으로서 이렇게 OX 형태로 정리를 했는데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복습을 할 때 또 수강생들마다 다 다릅니다만은 마지막에 빠르게 복습을 할 때는 사실 양 많은 책으로 빠르게 복습하기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냥 핵심적인 부분들을 빠르게 정리를 하시라라는 취지로서 오답 노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답 노트는 핵심 중에 핵심적인 부분들을 뽑아 놓은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모든 책의 표지는 바뀝니다. 이거 말고는요. 이거는 지금 이제 올해 처음 나온 아주 신상품이니까 이 표지로 가지만 나머지 표지들은 표지가 다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커리큘럼에 소개된 책이랑 표지가 다르냐? 당연히 이제 이건 2024년 대비고 2025년 대비로 가면 표지는 당연히 바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단원별 모의고사인데요. 이 단원별 모의고사는 실제 시험보다 좀 어렵게 냅니다. 사례 문제도 많이 내고요. 그리고 문제 자체 보기도 많이 내가지고 아주 좀 어렵게 내는데, 그 어렵게 내는 게 딴 게 아니라 여러분들 공부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공부하시라고. 그러니까 이 단원별 모의고사는 제가 문제 풀이 때도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점수 연연하지 마라. 점수 연연하지 말고 이걸 통해서 내가 이걸 놓쳤구나. 이걸 또 깜빡했구나. 라는 형태로 이렇게 문제를 만들 텐데, 일반 행정직은 16회로 이제 문제가 나옵니다. 문제가 나오는데 뭐 그 정도 문제로서 전 범위를 다 다루는 형태니까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또 빠르게 강의를 마지막에 혼자 정리하기 힘들다. 빠르게 정리해달라. 그래서 이거를 2분의 1 특강이라 그래서 핵심 집약 강의에 정말 한 반 정도 되는 강의인자 수로서 정리하는 형태가 2분의 1 강의가 됩니다. 많은 설명을 이렇게 좀 생략을 하게 될 테고요. 그 다음 강의로서 이제 핵심 집약 강의가 이 4분의 1 강의가 있습니다. 이 4분의 1 강의 이거보다 더 줄여서 정리를 해서 이제 정말 핵심 집약 강의에 한 정말 4분의 1 정도 되는 강좌 정도로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제 또 우리가 실전 동형 모의고사라는 게 있는데, 실전 동형 모의고사는요, 그나마 이제 가장 시험에 좀 적합하게 시험과 유사하게 문제를 구성을 할 겁니다. 그래도 일반 시험보다는 문제의 난도는 조금 높을 거고요. 그래서 이제 모의고사 강의가 또 개설이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지방직 시험을 앞두고는 지방직 봉투 모의고사라 그래서 역시 이거는 정말 난도도 시험과 정말 유사한 형태로서 봉투 모의고사 4회 정도로 하는 강의가 지방직 대비로 개설이 됩니다. 지방직 대비로 개설이 되니까 지방직 대비로는 또 여러분들이 문제에 또 목말라 계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문제를 풀어보시면서 내용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무료 특강 패키지 있죠, 그죠? 무료 특강 패키지 강의가 있는데, 이 무료 특강 패키지 강의로서 말씀드린 개인정보보호법 강의, 그리고는 2024년에 나온 최신 판례 강의, 그리고는 이론 시간에 설명을 하지만 한번 모아서 봐야 될 행정기본법 강의, 그리고는 이제 고득점 특강이라 그래서 역시 설명을 드렸지만 좀 난도가 높은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따로 모아서 설명하는 이 고득점 특강이 개설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좌 소개는 대충 마치고요.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저는
학문으로서 행정법을 공부했었던 사람입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학부 때는 법학과를 졸업을 했고, 그리고는 대학원에서는 행정법을 전공을 한, 저는 행정법을 학문으로 전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학문으로 할 때는요, 세미나를 하더라도 뭐 이 되게 주제가 깊이 들어가요. 깊이 들어가서 예를 들면 제가 한 20페이지 정도 되는 A4 용지 20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을 세미나에서 발표를 한다 그러면요, 한 2000페이지 되는 논문을 읽고 가요. 그러니까 논문들을 뭐 그 전에 세미나 할 때는 이렇게 국회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도서관에 가면 풍부한 내용들의 그 자료들이 있으니까 그 자료들을 쭉 뽑아서 한 2000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들을 압축을 해서 20페이지 정도 되는 논문을 씁니다. 근데 그거는 학문을 위한 거고요.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는 그렇게 보시면 당연히 큰일 나요. 저는 늘 강조드리지만 양을 줄이라는 공부를 합니다. 양을 줄이라. 양을 줄이기 위한 전제 작업들은 제가 다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믿고 따라오시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그런 말씀을 자주 드리죠. 저는 행정법 교수들의 책과 논문들을 읽고 들어가기 때문에, 모든 책을 다 보고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수업에서 언급을 안 한 것들은 시험에 안 나온다.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수업의 시간에 언급을 하는 것은 전국 수험생들 아무도 모르는 부분들이니까 나오지도 않고, 나오더라도 그런 문제들은 정답과 아무 상관이 없는 형태가 될 거다. 문제 푸는데 아무 상관없는 형태가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양을 줄여라. 그래서 저는 이제 강의는 수험에 적합한 강의를 늘 추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갑자기 중요도가 높아지는 부분들은 책을 개정할 때도 그 부분들을 더 서술에 할애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좀 중요도가 떨어지는 부분들은 과감하게 삭제를 하거든요. 올해 책도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가장 이렇게 트렌드를 강의에, 교재에 반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실강생들은 좀 덜한데, 인터넷 강의를 듣는 인강생들은 아무래도 공부를 혼자 하다 보면 매너리즘과, 그리고 왜 혼자라는 이 생각들, 그게 이 문득 드는 혼자라는 생각들, 외로움들, 이런 것들이 되게 수험생들에게는 혼자일 때가 좋지만 혼자라는 외로움하고는 또 다르거든요. 그리고 내가 잘하고 있나라는 방향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되게 방황을 하게 되면 그거는 마이너스로 작용을 하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제 카페를 통해서 많은 어떤 여러 가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벤트도 하고, 그리고 질답 게시판도 활성화되어 있고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내가 혼자 아니구나, 이대로 가면 되겠구나라는 생각들을 하실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페를 많이 활용하시고, 그리고 중간중간 계속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강의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유튜브 통해서 강의도 하고 질답도 받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통해 공부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어느 정도의 현장감을 느끼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카페 그리고 유튜브를 잘 활용하시면 인터넷을 통해 공부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외롭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이게 어느이든 간에 목표 지점에 오르는 거는 쉽지 않아요. 목표 지점에 오르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어느 산을 가기로 했다. 아무리 낮은 산이라도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 일어나서 출발점까지 도착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출발점까지 도착하면, 우리 왜 시작이 반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근데 정말 그래요. 정말 마음을 먹고 시작하기까지가 정말 중요한 거고, 시작을 하다 보면 그래도 고비고비를 만납니다. 포기할까 싶다가도 또 어느 정도 조금만 더 한 발씩 더 내딛다 보면, 그러다 보면 이제 정상에 가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정상에서 내려올 때의 그 희열감과 뭔가를 해냈다는 성취감은 굉장히 큰 거죠. 여러분, 산을 하나 오르는 것만 해도 그 정도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준비하는 시험은 인생을 걸고 지금 준비하는 시험이에요. 그 시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노력하는 과정과 노력을 통해서 뭔가를 얻어냈을 때의 성취감은 일개 산을 오를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만족감과 희열감과 여러분들한테 엄청난 자산이 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노력을 하셔서 부단한 노력을 통해서 이 한 걸음 한 걸음씩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결심을 하시면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제가 그리고 우리 카페 스태프들이 여러분들을 독려할 거고 여러분들의 손을 잡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목표하는 바를 이루도록 하십시오. 시작이 중요합니다. 제가 운동을 즐겨하는 운동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수영이거든요. 근데 수영인데 제가 뭐 겨울에 한 일주일에 이틀은 나가야지 싶다가도요. 하루는 나갔는데 하루 나가기로 한 날이 저는 수영을 해도 일찍 합니다. 일찍을 하는데 이런 시간에 한 6시 타임이나 뭐 이런 시간에 나가는데 그래도 정말 겨울철에 추운 날 있죠. 겨울철에 추운 날은 정말 고민을 해요. 이 겨울철 추운 날에 그 수영복 입고 물에 들어간다. 아무리 실내 수영장이지만 움츠려들기 마련이거든요. 그날 움츠리는 것과 그날 가서 수영을 하고 돌아올 때의 저와의 하루는요. 완전히 다른 하루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목표를 세우시고 그 목표를 위해서 하루하루 꾸준히 물론 뭐 어느 정도 실패하는 날은 있겠지만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성공하는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날들이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만 커리큘럼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